예, 파트 3에서는 분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시전 트리 모델, 결정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변형한 그런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분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 모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류 모델인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결정 트리는 여러분들이 결정에 다다르기 위해 20곡의 놀이처럼 예, 아니요 질문을, 즉 질문은 뭐 테스팅을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과 같이 날개가 있나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 수 있나요? 예, 아니요. 그래서 날개가 있고 날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분류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으나 그 다음에 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펭귄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개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경우는 물고기가 되겠죠. 그리고 돌고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날개도 없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곰으로 이렇게 4개의 형태로 분류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의 그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트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 각각의 노드는 이제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답이나 질문이죠. 주로 처음엔 질문이죠.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답은 이제 이 트리의 가장 리프 노드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트리의 이 그 실제 중간 노드들은 전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우리가 이제 엣지로 표현하는데, 결국 이 연결에 그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그런 영상에 있는 그런 실제 객체가 이 4종류의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분류하고자 할 때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로 분류하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기법이 우리가 결정 트리 분류 모델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정 트리 분류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보면, 결국 결정 트리는 디시전 트리죠. 디시전 트리는 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트리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 트리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능한 모든 테스트에서 타겟 값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거는 주어진 데이터가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실제 물어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 그 값이 잘 분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겟 값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테스트를 할 때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나누어지는 영역은 축에 평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영역이 한 개의 타겟 값을 가질 때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타겟으로만 이루어진 리프 노드를 우리가 순수 노드, 퓨어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은 주어진 데이터가 분할된 영역 중에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결국은 리프 노드의 실제 확인을 통해서, 즉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디시전을 통해서 그 디시전을 통하면 결국 엣지로 따라갈 거죠. 그 엣지로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리프에 떨어진 그 결과가 리프 노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리프 노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프 노드가 피어 노드가 될 때까지 진행하면 이제 매우 복잡하고 이상치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프리닝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대 트리의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리프 최대 개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우리가 트리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드 분할을 위한 최소 개수를 지정해서 트리 생성을 일찍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트리의 뎁스를 키울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트리를 구성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측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프 노드의 개수도 또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리프 노드의 개수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트리의 엣지의 개수, 노드의 개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후 가지치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트리 생성 후에 데이터가 적은 노드를 삭제하거나 병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뭐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유사한 디시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또 합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킷런에 제공해주는 그런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사전 가지치기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맥스 뎁스가 있습니다. 트리의 최대 깊이를 뭐로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프의 노드를 최대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샘플로 리프를 몇 개를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리의 나름대로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물음을 합니다. 이 선이 되는데요. 이 선이 이제 깊이 1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x1이라는 값인데, 그래서 x1이라는 값이 0.0596보다 더 크면 위쪽, 작으면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큰 게 위쪽이고 작은 게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어떤 특정한 값을 줘서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로 또 분할해 주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큰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깊이가 2가 됐을 때 이렇게 분류를 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깊이가 9가 됐을 때 이렇게 실제로 이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리프의 각각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이가 9일지라도 모든 리프 노드의 깊이가 9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가지치기나 사후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드를 실제 병합해서 축소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 그리고 더 이상 뭐 진행에 의미가 없을 경우에 결국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겠죠. 결과값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디시전 트리가 노드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시각화가 여러분들 쉬워서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성의 정규화나 표준화 같은 전처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실제 어떤 특정한 값이 뭐 최대 최소를 찾아서 적절한 값을 사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성의 스케일이 다르거나 이진 특성과 연속적 특성이 혼합되어도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가지치기를 사용해도 일반화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뎁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뎁스를 어떻게 선택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셔서 이 디시전 트리 분류 모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소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소스를 활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MG 런하고 스킬 런을 임포트 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플로 라이브러리에 폰트 매니저하고 RC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다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분류 모델, 디시전 트리 모델을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서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 트리 모델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시전 트리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킬 런 트리, 그다음에 임포트하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임포트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 시키고요. 그리고 xtrain, ytrain, 그다음에 xtest, ytest 데이터를 캔서 데이터, 여러분들이 그 로딩한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캔서 데이터, 캔서 타겟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xtrain, 그 다음에 ytrain, 그 다음에 xtest, ytest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중요하죠. 자, 트리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트리 이퀄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제로 하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생성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xtrain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ytrain 데이터, xtrain 데이터하고 xtest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죠. xtrain 데이터하고 ytrain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팅을 시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아주 편합니다. 바로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훈련 세트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리.score 스코어 해서 xtrain, ytr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우리가 체크할 때는 xtest, ytest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보면 훈련 세트 정확도는 한 1.10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세트 데이터는 0.9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개 변수로 우리가 뎁스를 몇 개로 줄 거냐, 몇으로 줄 거냐 이런 거죠. 최대 뎁스를 몇으로 줄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맥스 뎁스를 4로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냐, 훈련 세트 정확도는 좀 떨어졌죠. 0.988. 근데 시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0.95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훈련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정확도는 별 의미가 없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테스트 데이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실습을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다 해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디시전 트리 모델을 쓰는 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앞에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SVM 모델 이런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그 모델들하고 뭐 사용하는 패턴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리 모델을 시각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rom, skit, learn, 그 다음에 import에서 export graphviz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phviz라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xport graphviz하고 그 다음에 tree 모델, 여러분 정의했던 tree 모델, 그 다음에 이 output 파일은 tree.dat 이렇게 해주시고요. 클래스 네임은 뭐 여러분들 양성이다, 악성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 다음에 피처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cancer.featurenames라는 곳에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ill은 뭐 우리가 true 하면 여러분 filling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 import graphviz 한 다음에 with open tree.dat 하고 encoding UTF-8 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실제로 그 여기 보면 한글 같은 게 있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폰트를 이제 잘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 게 돼 있으면 이제 아마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SF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graph하고 f.read 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이브했던 tree.dat을 리딩을 해가지고 이걸 디스플레이해서 graphviz source.graph 해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탁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성이다, 그 다음에 악성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브래드 캔서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시면 worst radius, 즉 worst 반지름이 얼마냐? 그러면 16.705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true로 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벡터가 다음 벡터에 보면 worst concave 뭐예요? value 뭐 하여튼 값인가요? 요 값이 0.1359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true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각각의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즉 중간 노드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 루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양성이다. 여기까지도 양성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실제 요 값을 보면 이 값이 만약에 1.0475보다 더 크면 그러면 요를 보면 악성이 떨어졌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디시전, 현 시점에서의 디시전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같은 경우는 악성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고, 여러분 당연히 리프노드에서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 양성이다, 그 다음에 악성이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완전 파라면 정말 이게 실제 양성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일자라도 색깔이 좀 옅으면 좀 양성일지 아닐지 이렇게 약간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100%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습을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시전 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브래드 캔서의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결정해주는 특성의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 결정의 각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0은 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1은 완벽하게 타겟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그 특성들의 중요도의 합은 1입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의 중요도를 찍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tree.feature importance underline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그 결과에 대한 특성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0이죠. 그런데 0.72682851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값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팩터로 관여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121132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팩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그냥 제공해 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float feature importance cancer 하고 true라는 형태의 결과를 주면 여러분들 여기 define에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float feature importance cancer 그다음에 모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 형태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 features는 cancer.data.save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 차트로 우리가 그리겠다. 호리존털 바 차트로 그리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스틱은 이제 그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멘전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x축은 특성 중요도라고 나오고요. y는 특성이죠. 그래서 y축을 각각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의 필드들을 여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orst fractal dimension 이런 게 있고요. worst concave points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worst radius, 그 다음에 texture error, 그 다음에 worst texture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 그래프가 결국은 중요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0.7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worst radius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보면 worst radius라는 밸류입니다. 그 밸류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뭐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양성이다 악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의 값이 기준이냐 그러면 그건 앞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기준값은 그렇죠. 그 기준값은 노드 밸류에 의해서 딱 나오니까 그 노드에 표시된 값들을 가지고 이 값이 얼마냐. 그게 결국 이제 의사가 진단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죠. 의사도 이제 그 값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예측을 한 거고, 경험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숙지를 해서 이 사이즈보다 크면 양성이구나, 이 값보다 작으면 음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의사죠. AI 의사죠. AI 의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worst radius 특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이런 걸 돼 있고,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결국 디시전 트리의 첫 번째 노드에 나와야 되겠다. 즉, 루트 노드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루트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가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특성의 중요도 값이 낮은 특성이 유용하지 않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이 결국은 루트 노드, 그 다음 노드에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가 특성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특성이 동일 정보를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성 중요도는 항상 양수고, 그 다음에 특성이 어떤 클래스를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보면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특성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암의 브레스트 캔서의 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디시전 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간씩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분류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연결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앙상블 분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 분류 모델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분류 모델들을 합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예요. 포레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숲이죠. 그러니까 숲들이 여러 개가 이제 산재가 돼 있으면 그 산재된 숲들을 적절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트리는 비교적 예측을 잘 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일부에 과대적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들이 달라질수록 트리의 생성 시 무작위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평균에서 트리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잘 대변하는 그런 트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쫙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포레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포레스트를 조합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포레스트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이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트리를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진 트리를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진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다음 걸 고려하면 또 오차가 어떤 형태의 오차가 나오면 그런 오차들을 적절하게 보완하면서 실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트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레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개 만들어진 게 결국은 이제 트리 형태인데, 이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몇 개를 만들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성할 트리의 개수를 n 에스티메이터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n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트리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생성된 트리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적절하게 연결해서 어느 쪽으로 가서 디시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특성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결정하기 위한 요소가 약간씩 달라질 경우도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otstrap samples, n sample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샘플링 n번 횟수만큼 이제 반복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모든 걸 다 하나의 트리를 만들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이걸 추출을 해가지고 쓰겠느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스는 몇 개의 특성을 고를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지정해서 실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런 모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시파이어의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킬런 앙상블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를 몇 개 만들 거냐, n estimators, 그게 이제 여기는 100개로 줬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max depth는 none, 뭐 임의로 사용하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n samples도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max feature를 몇 개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max feature는 지가 알아 찾아라, 오토로 주시면 되겠고, max depth도 뭐 안 주면 되고, max sample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numpy에 np를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Maxplot Library py 플롯에서 plt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py lab에서 pl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하기 위해서 train test split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앙상블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에 여러분들 make moons에서 랜덤하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mgrun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x하고 y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make moo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train test split로 해서 x train 데이터, y train 데이터, 그 다음에 x test 데이터, y test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random classifier를 이렇게 이제 forest classifier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estimate, n estimate를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forest를 5개를 만들어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피팅을 시켰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다 시키고 이 학습시킨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그려보면 그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한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된 결과를 이렇게 이제 separate, plot 2D separate를 통해서 이제 분류된 결을 서클하고 삼각형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SVM 모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실제 분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트리를 내가 몇 개 생성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0개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random forest classifier and estimator 100 이렇게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breadcans 데이터입니다. breadcans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트리를 100개를 생성해 가지고 실제 random forest classifier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여러분들 찍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decision tree를 했던 방식이나 뭐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뭐 해주는 거는 결국 random forest classifier라는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거만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plot feature importance cancel을 우리가 하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불러보면 이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적용하면 decision tree를 적용했던 결과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실제로 중요한 피처로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decision tree를 쓸 경우는 여러분들이 worst radius였었죠. 그런데 실제 이 모델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worst perimeter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가 부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worst concave points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worst radius 이게 중요하게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ean concave point 이게 또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 5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분류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류를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느냐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할 때도 트리를 내가 뭐 100개를 만들어 봤고 또 10개를 만들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시고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가 어떤 경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의 장점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분류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매개변수 튜닝을 하지 않아도 잘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케일링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뭐 디시전 트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 포레스트를 뭐 100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매우 차원이 높고 희소한 데이터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차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디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가장 피처가 되는 것들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게 이제 희소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훈련과 예측이 느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소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진 트리를 모두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트리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이제 사전 가지치기도 수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게 있는데 이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고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는 이전 트리 오차를 얼마나 강하게 보정할 것인지를 제어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크면 트리는 보정을 강하게 하는 거죠. 복잡한 모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쓸 때는 당연히 스킬런의 앙상블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생성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Xtrain 데이터하고 Ytrain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피트를 통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스코어 구하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구해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셨죠? 자, 쓰는 거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모델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우리가 또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중요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Gradient Boosting Classifier를 우리가 Breast Cancer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했더니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는 1,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는 0.96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민 콘케이브 포인트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앞에 있는 방법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렇게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도를 그리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3분 정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류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Max Depth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Max Depth를 1로 줄 경우에 또 정확도가 달라지고 거기에 피처들이 좀씩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또 한번 해보시죠. 예, 아주 잘 하고 있으시죠?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러닝 레이스를 우리가 주면, 아까 0.8 정도로 이제 여기서는 줬는데요. 이 러닝 레이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이 러닝 레이스 결국 오차인데 이 비율을 비율인데 이 학습 비율을 적절하게 가공하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테스트 셋 정확도가 0.993이 나왔네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관련된 그런 피처의 중요도는 민 콘케이브 포인트가 좀 크게 나왔고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worst texture, 그 다음에 worst area, 그 다음에 worst concave point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모델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를 해봤는데 뭐 이 모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만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다른 모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뭐 배깅 하는 데는 부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거는 중복을 허용한 그런 랜덤 샘플링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트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이 엑스트라는 결국 후보 특성이죠. 그래서 후보 특성을 무작위로 분할한 다음 최적의 분할을 찾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엑스트라 트리 기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다부스트도 이제 많이 씁니다. 아다부스트라고 하는데 에이다부스트, 뭐 아다부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댑티브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델이 잘못 분류한 샘플의 가중치를 높여서 다음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된 각 모델은 성능에 따라서 가중치를 또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측을 만들 때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들을 기준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또 합산해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레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어댑티브하게 부스팅을 하는 그런 그 방식이 이제 아다부스트 방식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뭐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류 모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결정 트리 모델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뭐예요? 20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20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해 나가겠다. 이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 트리 모델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는 건데 결정 트리 좋아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0개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피처를 우리가 20개 할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거를 아주 잘 중요한 팩터로 물어보면 우리가 솔루션을 빨리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야? 그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많이 안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잡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런 주요 특성을 잘 못 잡으면 뭐 계속 반복해 가지고 물어보기만 하고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분류 분석 기법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봤죠? 네. 자, 랜덤 포레스트죠. 포레스트를 이제 쓰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는 하나의 모델만 주어진 그 분류 모델에 적용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포레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포레스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랜치가 결국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잘 피팅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개의 포레스트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물어보는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물어봐서 그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파트를 우리가 요약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결정 트리 분류 모델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분류 체계를 우리가 실제로 20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위에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한 거,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다양한 아다부스트,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엑스트라 트리,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고 또 실습을 했죠. 그 실습은 우리가 브레스 캔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분류 모델이 나오면 오늘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